국민이 불행한 선진국 집어치우시라.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 하여 정부는 역사적인 이정표, 선진국의 의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했다라며 자화자찬 홍보를 하였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온도차가 있다.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창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다. 개도국과 선진국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소득 수준, 기대 수명, 문맹률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다. IMF는 1991년, 세계은행은 1996년 이미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도 이때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각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에 주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진국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10월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고 그 후 선진국 지위 신청에 따른 지위 변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며 큰 치적을 이룬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바빴다. 이제 선진국 대열의 일원으로서 의상에 걸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개도국으로서 받아왔던 혜택도 포기해야 한다. 국제의상 격상에 따라 얻는 만큼 잃는 것도 감내해야 할 무형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WTO는 개도국을 위해 약 150개 특별 우대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선진국이 된 한국에 변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특히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준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해 연 1,000억 달러 기후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한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만 하는 부담도 커졌다. 대내적으로 살펴보자. 2020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3만 1,497달러로 G7의 이탈리아를 근소하게나마 추월했다.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선전이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 수준 이상의 GDP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경제력 상승에 비례하여 선진국 국민으로서 의식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이 동반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 취업난, 조기 백신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적 고충과 피로감 누적, 젠더 갈등, 가중되고 있는 가계부채, 소득 불평등 심화 등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로서 자살률과 합계 출산율은 어떠한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사람이 먼저다 라는 외침에서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선의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생산 자원을 국유화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철진한 구호가 아닌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당위다. 국가가 책임지는 삶의 나라에서 자살률이 OECD 1위국으로 고착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자살률이 문재인 정권이 출발한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가 주는 시사점을 진중히 살펴야 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추락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2013년과 2016년 사이 자살률은 28.5명에서 25.6명으로 수직 하락했고 합계 출산율은
증가 기조를 유지했다. 당시보다 복지와 사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왜 이런 통계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층, 노년층의 빈곤, 가족 간 유대 역화로 자살률은 증가 일로에 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은 유원하여 결혼 기피와 출산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불행한 선진국 집어치우시라. 2021년 8월 26일 서천신문 칼럼위원 한경석